어젯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큰 불길이 일단 잡혔습니다. 인근에 내려졌던 주민 대피령도 해제됐지만 여전히 건물 내부 진입 어려운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이 정리되는 대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인회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물류센터 건물 위로 살수차가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두컴컴해진 야간에도 진화 작업은 계속됩니다. 지난 18일 새벽에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사흘간의 진화 작업 끝에 어젯밤 8시쯤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건물 붕괴 가능성을 우려해 인근 주민 대피령을 내렸던 인천 서해구도 어젯밤 11시를 기해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를 찾았던 주민 200여 명도 차례로 귀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여전히 국가 소방동원령과 대응 2단계를 유지한 채 잔불 정리와 재발 방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건물 규모가 워낙 넓고 가연물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 진입이 가능해지는 대로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도 35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5년 전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 방재실 관계자들이 화재 경보를 6차례나 끄며 초기 진화를 지연시킨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화재에서 초기 대응과 안전관리에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인혜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행스럽게도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대형 물류센터의 화재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문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이 완진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물류센터 5층에 리튬 배터리 로봇이 수백 대가 있어서 폭발 우려가 나오는 것도 같고요. 또 이러면은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재발화나 혹은 건물 붕괴 가능성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당초 그 5층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리튬 배터리가 있는 뭐 로봇 이런 다량이 보관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화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5층과 6층은 슬랍으로 내화 구조로 돼 있거든요. 물론 외벽은 샌드위치 패널이나 이런 걸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재가 부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뭐 초진이 완료된 상태에서 5층이 뭐 영향을 주는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화재는 초진까지 무려 61시간, 약 3일 정도가 걸렸는데 이 소방당국은 한 층을 철골로 나눈 이 메자닌 구조와 비좁은 통로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메자닌 구조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이런 구조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겁니까? 네, 그 메자닌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화재가 난 그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한 층의 층고가 한 10m 가량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층고를 소위 말하는 이제 복층 형태로 구성하는 것을 메자닌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철제 렉을 설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메자닌 구조는 이제 플로어를 설치를 해서 말 그대로 복층처럼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이런 그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경우에는 메자닌 구조에서 특히 이 렉이라고 하는 형태를 촘촘하게 사용해서 물품들을 다량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화재라는 입장에서 보면 장작을 아주 불이 잘 타도록 잘 배치하는 이런 형태가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진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천장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을 했지만 높은 선반에 가려져 아랫부분에 물이 닿지 않았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가연성 포장재나 뭐 말씀하신 샌드위치 패널 이런 게 유독가스를 키웠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던데 아무래도 이 물류센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긴 하지만 이 기존 소방 설비 기준에 한계점이 분명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과거 그 21년 그 덕평 물류창고 화재에서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천장에 달아놓은 스프링클러는
지금처럼 더더군다나 메자닌 구조로 여러 가지 그런 물품들을 쌓아놓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인렉 스프링클러라고 해서 렉 안에 스프링클러를 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ESFR이라고 하는 조기 진압형 헤드가 있습니다. 이 조기 진압형 헤드가 일명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라지 드롭 사이즈의 헤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렉 안에다가 물품이 실제로 저장돼 있는 공간에 굉장히 방수량이 큰 이런 라지 드롭 스프링클러를 설치함으로써 네. 초기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화재 안전 기준에도 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적용이 돼서 설치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5년 전이었죠. 2021년에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한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게 이번 화재와 판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복층 구조가 있었고 이 가연물 밀집이 문제가 됐는데 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개선이 안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화재에 대한 기준이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건축법이라든가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접촉받는 부분들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화 구조가 아닌 샌드위치 패널로 외벽을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층고가 높고 화재 하중이 가연물이 굉장히 많은 이런 조건임에도 실제적으로 뭐 말씀드린 이런 라지 드롭 사이즈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이런 조건들. 그래서 과거 21년과 지금 사례를 놓고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개선된 부분이 적용이 되긴 했지만 거의 동일한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쿠팡의 핵심 사업이죠. 이 빠른 배송을 위해서 물류센터를 벌집처럼 채우는 구조가 화재 위험을 키웠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효율에만 좀 집착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뭐 효율에 대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접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가연물들, 그러니까 많은 물품들을 보관할 때는 이런 물품 자체를 위험물로 개념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가연물에 적치되는 방식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인넥 스프링클러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설비들이 같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히 용도상 물류창고다 이런 어떤 그 단순한 논리로 그 안에서 많은 적치된 가연물들이 그대로 방치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점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화재를 보면서 대형 물류센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2, 제3의 대형 화재를 막으려면 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좀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효율과 안전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위험을 좀 평가하고 그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이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 화재가 붙어서 전체 평면으로 확대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도 거의 무의미하거든요. 네. 아무리 물을 뿌려도 사실 실질적인 소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단계적인 여러 가지 예방법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화재가 나면 소방법에 의한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기본적인 뭐 내화 구조라든가 마감 재료라든가 피난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토부에 있는 건축법 안에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좀 개정을 해서 소프트한 부분은 화재 안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활용하는 그러니까 종합적인 이런 플랜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애초에 건설하면서 아예 안전하게 짓는 거 이게 네,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